엄마, 엄마, 나야. 준호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술 마시고 사람 때렸어. 여기 태국 경찰서야. 500만 원, 지금 당장 500만 원 보내줘. 안 그러면 나 여기 감옥에 갇혀. 한국 못 들어와. 엄마, 제발. 빨리. 이 전화를 받은 건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오전 10시 빨래를 막 널고 거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다가 잠깐 쉬려던 참이었지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광고 전화인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아침부터 벌써 2통이나 왔었습니다. 보험 광고, 대출 광고. 안 받을까? 하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번호 바꿔서 그런가? 혹시 급한 일이 생긴 건가?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급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목소리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해?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방금까지 앉아있던 소파에서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어디 다쳤어? 엄마, 나 술 마시고 사람 때렸어. 여기 태국이야. 할머니가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에서 저절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사람을 때렸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사람을 크게 다쳤어? 너는 괜찮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있어. 합의금 안 내면 감옥에 갇혀. 500만 원. 지금 당장 500만 원 보내줘. 500만 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큰돈이네. 통장에 있긴 있는데. 안 그러면 나 한국 못 들어와. 여기 감옥에 갇힌다니까.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감옥에? 그것도 해외 감옥에?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준호야, 울지 마.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고마워.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엄마, 은행 가면 은행원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거야. 계좌 이름이 다르다,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래, 요즘 그런 거 많다고 그러더라. 엄마,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돼. 요즘 은행에서 다 그렇게 물어본대. 근데 나 진짜야. 엄마 아들 준호 맞다니까. 은행원들 말 듣지 말고 빨리 보내줘. 시간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꼭 기억해. 은행원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보내. 알았지? 알았어. 태국 경찰 왔다. 이제 끊어야 해. 빨리, 빨리 보내줘.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호가 사람을 때렸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까? 할머니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맨 윗칸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으나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다가 겨우 찾아낸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500만 원.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모아둔 돈. 비상금이야. 아프거나 큰일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돈.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큰일이 아닙니까?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서둘러 벗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에 통장과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는데 아차. 도장도 챙겨야지. 할머니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도장을 챙겨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은행에서 물어본대. 은행원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근데 준호가 신경 쓰지 말래. 그냥 빨리 보내래. 그래, 우리 준호 말대로 해야지. 준호가 급하대.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바쁜 마음에 숨이 차올랐습니다. 평소 아프던 허리는 오늘따라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날씨만 굳으면 쑤시던 무릎도 오늘따라 무감각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은행 쪽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걸어가면서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뜨르릉.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망은행 302-2345-6789 예금주 이정민. 할머니는 그 계좌번호를 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금주가 왜 이정민이지? 준호 이름이 아니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피해자 이름이구나. 합의금이니까 피해자 계좌로 보내는 거겠지. 그리고 준호가 그랬지. 은행에서 이름 다르다고 물어보면 신경 쓰지 말래. 은행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을 느낄 여가도 없이 허둥지둥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번호는 23번. 대기 의자에 앉아 할머니는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23번 고객님. 창구 직원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체 좀 하려고요. 할머니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얼마나 이체하시려고요? 500만 원이요. 여직원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500만 원이요?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여직원이 계좌번호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예금주가 다른 분 이름이신데 혹시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준호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행원들이 물어볼 거야. 신경 쓰지 마. 네, 아는 사람이에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셨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가 그랬어. 은행원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거래. 신경 쓰지 말래.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체 완료됐습니다.
여직원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뭔가 찜찜함이 묻어났지요.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가 1,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겠지. 이제 풀려나겠지.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을 나와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을 보냈네. 그래도 우리 준호가 괜찮으면 됐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청소하다 말았던 거실이 그대로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레. 켜둔 진공청소기. 할머니는 진공청소기 플러그를 얼른 뽑았습니다. 내 정신 좀 봐. 할머니는 걸레를 주워 빨고 나서는 에휴.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한숨을 몰아쉬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떠오른 아들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준호가 미리 말해줬잖아. 은행에서 그렇게 물어본대. 준호가 진짜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게 부모지. 이럴 때 도와줘야 진정한 엄마인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해볼까? 아니, 아직 경찰서에 있겠지.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다시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문득 떠오른 아들 생각. 준호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잘 풀렸는지 확인해야지.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어제 그 번호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준호인가? 무슨 일이 또 생긴 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괜찮아? 어제 합의금 보냈는데. 엄마, 미안해. 그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대. 생각보다 다친 게 심각해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더 내야 한대.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00만 원? 그럼 어제 500이랑 합쳐서 1,500만 원이나?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안 내면 나 정말 감옥에 가. 한국 못 들어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전화기 뒤편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흑. 준호야, 울지 마. 엄마, 고마워. 근데 이번에도 은행 가면 또 물어볼 거야. 엄마, 이번엔 영상통화 하자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엄마, 내가 영상으로 전화할게. 은행 가기 전에. 영상통화? 응. 그래야 은행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 내가 진짜라는 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 영상 보여줘도 은행원들이 계속 물어볼 거야.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보내. 알았지? 응, 알았어. 계좌번호 또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람은행 102-3456-7890 예금주 박수진. 어제랑 은행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네. 어제는 소망은행 이정민이었는데. 아,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보내는 건가? 할머니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영상통화는 몇 번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아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할머니가 35년 동안 봐온 그 얼굴. 엄마. 준호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화면 속 준호의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분명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너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미안해. 내가 술을 마셔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고마워. 지금 은행 가는 거지? 응, 지금 갈게. 엄마, 은행 가서 또 물어보면 나 영상 통화한 거 보여줘. 그런데 오래 보여주지 말어.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는 거 싫어. 잠깐 확인만 해줘, 알았지?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보내.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 사랑해.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나도 사랑해, 준호야. 영상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준호 얼굴을 봤어. 진짜 준호였어. 할머니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나 준호 얼굴 봤으니까. 할머니는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통장을 챙겼고 이번에는 도장도 같이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은행이었지요. 번호표를 뽑고 내 번호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1,000만 원. 큰돈이네. 어제 500만 원 보내고 오늘 또 1,000만 원. 1,500만 원이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 준호를 구해야지. 35번 고객님. 창구 직원이 불렀습니다. 어제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이 할머니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직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체 좀 하려고요. 또요? 혹시 어제 그 일로 또 오신 건가요? 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대요. 치료비를 더 보내야 한대요. 여직원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아들 얼굴 봤어요. 영상통화로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상통화했어요. 우리 아들 얼굴 봤다니까요. 여직원이 통화 기록을 보더니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영상도 조작할 수 있어요.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아니에요. 내가 35년 키운 아들인데. 얼굴도 모르겠어요? 진짜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빨리 좀 보내주세요. 시간 없어요.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준호가 그랬잖아. 은행원들이 계속 물어본대. 신경 쓰지 말래. 여직원은 한숨을 쉬고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님. 50대 남성 지점장이 왔습니다. 여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드님이 맞으신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확인했어요. 영상통화로 얼굴 봤다니까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점장과 여직원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 이체 완료됐습니다. 여직원은 통장을 내밀었고 그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네. 그래도 우리 준호가 풀려나면 됐지. 할머니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준호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고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잘 풀렸을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또 어제, 오늘과 비슷한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괜찮아? 오늘 치료비 보냈는데. 엄마, 미안해.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심각해졌다고? 또, 뭐가 어떻게 됐는데? 변호사를 써야 한대. 그리고 합의금도 더 올라갔어. 피해자가 후유증이 생겼대. 그리고 경찰 처리 비용도 내야 한대.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 3,000만 원. 3,000만 원? 할머니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3,000만 원? 그럼 어제, 오늘이랑 합쳐서 4,500만 원이나?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지금 돈을 안 내면 나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대. 태국 감옥에. 태국 감옥에서는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런데. 엄마, 나 거기 감옥 가기 싫어. 더럽고 벌레도 많이 나온대. 나 무서워, 흐흑.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엄마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3,000만 원이 어디 있어? 엄마,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아니면 다른 통장 있으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통장 없어. 이것밖에 없어. 엄마, 그럼 1,000만 원이라도 보내줘.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알았어. 근데 엄마, 이번엔 은행 말고 직접 전달해줘야 해. 직접 전달? 응.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다 줘야 해. 현금으로. 현금?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현금으로? 왜 현금으로 줘야 하는 거야? 변호사가 그래야 한대. 빨리 처리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태국 쪽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나 봐. 그런가? 엄마, 근데 은행 가면 또 물어볼 거야. 왜 현금으로 뽑냐고. 뭐에 쓰냐고. 맞아. 어제도 이체하는데 지점장까지 나와서 말리더라고. 엄마, 그냥 개인적으로 쓸 돈이라고 해. 자세히 말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주소 문자로 보낼게. 엄마, 제발 부탁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1,0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 전부 다 보내야 하는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 준호를 구해야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세수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통장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 그제 갔던 은행에 또 가면 그 직원들이 또 말릴 거야. 다른 은행으로 가야겠다. 할머니는 평소에 안 가던 다른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으려다가 ATM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ATM 기계에서 돈을 뽑으면 되겠다. 직원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할머니는 ATM 기계 앞에 서서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출금을 눌렀고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1,0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1일 1회 출금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라는 경고가 화면에 떴습니다. 300만 원밖에 못 뽑아? 할머니는 일단 300만 원을 눌렀고 기계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5만 원권 60장. 할머니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드를 넣고 또 300만 원. 다시 카드를 넣고 또 300만 원. 이제 900만 원을 뽑은 할머니가 또 카드를 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서는 저기요, 어머님.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경찰입니다. 남성은 경찰 모자를 쓴 얼굴이 보이는 경찰증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요? 네, 어머님. 지금 현금을 많이 인출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게 아니신가요? 보이스피싱? 할머니는 또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쓸 돈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연속으로 3번이나 현금을 뽑으셨어요. 900만 원이나. 무슨 일로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건가요? 경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머님, 혹시 누가 현금을 어디 가져다 달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한테서 전화 오셨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며칠 전부터 어머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틀 전, 사흘 전에 어머님이 다른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이체하신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보이스피싱 의심 고객이 있다고. 할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시는 걸 봤고요. 그럼 나를 따라온 거예요? 네,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현금을 어디 가져다 주려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디로요? 서울역 근처요. 변호사 사무실이래요. 경찰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진짜 변호사라면 현금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도 봤어요. 영상통화로요. 진짜 우리 준호였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영상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로요. 일단 저희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아드님한테 직접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경찰서로요? 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하지만 경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할머니를 경찰서로 안내했습니다. 은행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전화번호 아시죠? 아드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죠. 이 전화기기로요. 경찰은 할머니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받아 들고서는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할머니는 아들이 10년째 쓰고 있는 번호로 능숙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고, 따르릉, 따르릉. 경찰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따르르릉.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목소리.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너 지금 어디야? 저요? 회사에 있죠. 왜요? 회사.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네,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출근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태국 안 갔어? 태국요? 아니요, 저 한국에 있어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 사고 안 냈어? 사람 안 때렸어? 네. 무슨 소리세요? 저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제가 지금 갈게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부축하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드님 맞으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전화기를 건네받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저 경찰입니다.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오신대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경찰서 한켠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사흘 동안 전화한 게 다 가짜였다는 거야. 내가 본 영상통화도 가짜였어. 내가 35년 키운 아들 얼굴도 구분을 못했다니.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파출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준호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준호의 모습,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모습, 진짜 준호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속았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도 울먹였습니다. 두 모자 앞에서 경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이 사흘 동안 3번이나 피해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첫날 500만 원, 둘째 날 1000만 원 이체하셨고요. 오늘도 1000만 원 현금으로 인출하시려다가 저희가 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00만 원요? 네, 1500만 원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아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돈은 괜찮아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아빠 보험금 다 날렸어. 아니에요, 엄마. 중요한 건 엄마가 더 큰 피해 안 당하셨다는 거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운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막지 못했으면 1000만 원 더 잃으실 뻔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경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꼭 조심하세요. 가족한테서 급하게 돈 보내라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한 번 더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악성 앱이 깔린 전화기로 전화하면 역시나 그 사기꾼 놈들이 전화를 받아요. 지금처럼 다른 분 전화기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상통화도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심이 가시면 본인만 아는 특이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의 휴대폰에 깔린 악성 앱을 삭제해줬습니다. 혹시 이 앱은 언제 깔린 건지 아세요? 경찰관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저번에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택배가 왔다고 해서 휴대폰에서 영어 숫자가 길게 써져 있는 것을 누르긴 했는데. 경찰관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영어 숫자가 길게 쭉 써져 있는 거, 그걸 URL이라고 해요. URL이요?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핸드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URL, 그걸 터치해서 앱이 깔리고 나면 어머님의 정보를 이 사기꾼들이 다 들여다보고 사기를 치는데 사용하는 거지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영상통화로 만들어 어머님을 속였을 겁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 폰에 깔린 악성 앱을 삭제했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응. 둘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준호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는 소가리를 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바보같이. 엄마, 그만 우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더 큰 피해는 막았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1,500만 원. 아빠가 남긴 돈. 7년 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의심하게 될 거야. 진짜 준호인지 가짜인지. 사기꾼들이 훔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 전화 한 통에 담긴 안심. 그걸 훔쳐간 겁니다. 그날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내 돈 모아야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제가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할게요. 그동안 일에 미쳐서 전화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이제 영상통화도 하실 줄 아시니 엄마가 제 얼굴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 좋아. 그리고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저는 절대 전화로 돈 보내라고 안 할 거예요.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응, 알았어.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밝은 달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고 할머니는 무언가 작심한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을 훔치는 거야. 사기꾼들은 우리 지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노린다는 걸.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다는 게 제일 나쁜 거야. 할머니는 일어나서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썼습니다. 급하게 돈 보내라는 전화 오면 1. 다른 전화기로 확인해 보기. 2. 본인만 아는 질문하기. 3. 영상통화도 조작될 수 있음. 4. 현금 전달 요구는 100% 사기임. 그 메모지를 보며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다시는. 며칠 후 할머니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오랜만이네. 요즘 왜 안 나왔어?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사흘 동안 겪은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목소리로 전화가 온 일, 사고를 냈다고 한 일, 3번이나 돈을 보내려 한 일, 영상통화로 아들 얼굴까지 봤지만 그것도 가짜였던 일, 그리고 경찰이 구해준 일까지. 친구들은 입을 벌리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영상도 가짜로 만들어? 무섭네, 정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그런 전화 왔어. 손자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안 속았지. 어떻게 안 속았어? 손자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니?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똑같아도 얼굴이 똑같아도 믿으면 안 돼요.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해? 본인만 아는 질문을 하세요. 어렸을 때 추억, 최근에 있었던 일, 가족만 아는 비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사기꾼은 대답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찰서에서 그러던데 모르는 문자에 영어랑 숫자가 막 길게 적혀 있는 거. 맞다 URL. 그거 URL을 터치하면 악성 앱이 깔리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며 내용을 모두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이 다 들여다본다고 하니 그걸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앞장서서 친구들에게 알려줬고 노인정에 방문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할머니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할머니는 1,500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만약 경찰이 막지 않았다면 1,000만 원을 더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족 목소리라도 의심하세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목소리를 몇 초만 들어도 똑같은 목소리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전화번호로 들려오는 아들, 딸 목소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둘째, 사기꾼은 미리 변명을 준비합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텐데 신경 쓰지 마. 영상통화하면 되니까 걱정 마. 이런 말로 미리 방어막을 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셋째, 영상통화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까지 만듭니다. 영상통화를 거부하면 100% 사기지만 영상통화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본인만 아는 질문을 하세요. 어렸을 때 추억, 가족만 아는 비밀, 최근에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7살 때 키운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이런 질문에 사기꾼은 대답 못합니다. 다섯째, 저장된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는 끊고 다른 전화기로 도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섯째, 은행 직원이나 경찰의 말을 들으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곱째, 현금 전달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변호사라면 현금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급하다고 해도 5분은 기다리세요. 아무리 급해도 5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송금하세요. 한 번 보낸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사기꾼들은 그걸 노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2번 터치하셔서 좋아요를 표시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붙잡혀 보이스피싱을 해야만 했던 청년을 구해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편하게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기가 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